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깎인 임금을 다시 복구해달라며 51일간 벌여온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일주일간의 협상이 오늘 오후에 타결된 건데 노조가 파업의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던 30% 임금 인상은 사측이 제시한 4.5% 인상으로 합의했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문제는 나중으로 합의를 미뤄놨지만 일단 파국은 피했습니다. 먼저 부정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마침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파업 51일, 선박점거농성 31일, 산업은행 앞 단식투쟁은 9일 만입니다. 대우조선의 정상화와 대우조선 내의 산하청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더 불시하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노사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재개해 오후 4시 9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당초 임금 30% 원상 회복을 주장하던 노조는 사측의 안대로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했고 사측은 명절과 여름휴가비 등의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선 고용 승계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92% 찬성으로 합의안을 최종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 측이 하청업체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민영사 제기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데요. 지도부 5명이 모든 민영사의 책임을 당당하게 받아 안겠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파업은 51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력 투입과 같은 파국은 피했지만 노사 또는 노정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번엔 거제 조선소 현장 연결해서 협상 타결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채한 씨. 직접 용접한 좁은 철제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한 달간 스스로 갇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 점거 농성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세영 기자. 자, 대우조선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양측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51일간 지속해온 파업이 마무리됐는데요. 도크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에서 농성을 벌였던 유채한 거제 하청 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이 약 1시간 전쯤에 나왔습니다. (119) 구급대원과 동료들이 돕기 위해 도크로 내려갔고 유 부지회장은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온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방 1m의 좁은 철제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을 해온 지 한 달 만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취재진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건조 중인 유조선 탱크의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이어가던 노동자 6명도 모두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제 파업이 끝나면서 노동자들도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사측도 배생산 계획을 다시 잡을 텐데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노사 모두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이곳 1도크에는 11월까지 인도해야 하는 배 한 척과 1월에 인도해야 하는 2척이 있습니다. 사측은 다음 주부터 직원들이 여름휴가 기간에 돌입하지만 특별 근무를 실시해서라도 일정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파업 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일터로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청인 대우조선 노조는 속해 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하청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자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전체 조합원 중 약 89%가 참여했는데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투표가 중단됐고 향후 재투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이번 파업이 끝나기까지 51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도,
임금 협상도 모든 책임을 하청에만 떠넘기는 지금의 구조는 이번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를 초반부터 하청 노사 간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중재에 나서기보단 피해만 강조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사실상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정합니다. 하청 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받는 돈의 약 90%를 인건비로 쓰기 때문입니다. 원청에서 내려주는 돈,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급여 인상 여력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그래서 임금을 요구하려면 하청업체들은 단지 기성금에서 임금을 떼서 줄 뿐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권리가 없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위험한 일은 하청 노동자의 몫입니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한다 해도 발 아래가 수십 미터에 이른 높은 곳, 혹은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곳에서 하는 업무는 대부분 하청에 맡깁니다. 납기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지면 안전을 신경 쓸 여유는 사라집니다. 고된 일은 하청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는 노예 계약인 거죠. 환경이 안 좋더라도 그런 거를 다 조치하고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조선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88명 중 77%에 해당하는 68명이 하청 소속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이 책임도 피해갑니다. 산재 은폐라든지 이런 게 공상 처리라든지 해가지고 자유로운 이런 하청은 그런 위험한 구역에 하청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죽음의 외주화가 그런 뜻이거든요. 세계 제1의 조선업 강국이란 명성 뒤에 가려진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 정규직 노동자 없이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 없이 배를 못 만들어요. 그 구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꿔야 되는 거다. 파업은 51일 만에 끝이 났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